이번엔 물가 이야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다 비쌉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모두 다 비싼데 여기에 이번 치킨 얘기가 나왔습니다. 치킨 값에 정부가 칼을 좀 빼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식품 분야의 용량 꼼수, 즉 슈링크플레이션을 뿌리 뽑겠습니다. 그동안 규제하지 않았던 치킨 외식 분야에도 중량 표시제를 도입합니다. 12월 15일부터 10대 키친 브랜드의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가격과 중량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경제장관 회의가 물가관계장관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달 15일부터 치킨의 용량을 표시하겠다 이거네요. 맞습니다. 기존에 일단은 이제 제조품에 대해서는 그나마 용량 관련해서 조금 관리를 했었는데요. 네. 이제 외식업계, 특히 이제 치킨 쪽까지도 이제 우리가 이제 신경을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 소비자분들이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네. 그 부분을 정확히 공지해야 되는데 마치 가격을 올리지 않은 것처럼 하고 양을 줄이는 것. 맞아요. 이게 이제 슈링크플레이션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외식업계에도 칼날을 들이대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치킨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제 하지 않고 있었던 건데 이제 앞으로는 메뉴판에 이제 그램 단위로 중량을 표기하게 한다라든지 또는 네. 이제 한 마리 단위로 조리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닭의 호수 이런 것들 병기함으로 인해서 양을 속이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물가를 전가시키는 이런 행동을 조금 이제 단속하겠다 이런 네. 말씀 되겠습니다. 실제 유명 프랜차이즈 7곳을 조사를 했는데 매장의 치킨이 평균 67g 아니면 많게는 200g까지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러니 이렇게 대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저도 많이 속았습니다. 네. 치킨 한 마리 박스를 해서 이제 배달을 시켰는데 네. 딱 열었을 때는 이게 푸짐하게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떡볶이 떡이랑 감자랑 다른, 예, 네. 색깔은 비스무리한데 실제로 치킨 개수를 이렇게 순살 세 보니까 한 대여섯 개밖에 없는. 근데 가격은 이제 2만 원이 넘는 네. 그런 거를 이제 저도 한번 속아봐서 최근에 제가 치킨 배달을 시키질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 용량 줄이고도 이걸 알리지 않으면 그 내려지는 처분이 굉장히 셉니다. 품목 제조 정지까지 내리네요. 네, 가장 큰 제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단박에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은 자영업자들이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부담을 고려해서 6월 30일까지, 내년 6월 30일까지는 1차 계도 기간을 두기로는 했습니다. 다만 이 계도 기간이 지나고서도 계속 이제 중량 표시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이제 표시 내용이 적발될 경우에는 하반기부터죠. 품목 제조 정지 명령까지 해서 사실상 제재 수위를 높임으로써 꼼수 감량 이런 걸 이제 유인하는 것들을 아예 좀 차단할 수 있게 좀 강력하게 좀 제재가 예고돼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자영업자들은 좀 답답하기도 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다른 가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또 정부 대책에 좀 불만도 있을 것 같긴 현장에서는 합니다. 굉장히 이제 좀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꼼수는 안 되죠. 그렇죠. 네. 예. 정정당당하게 양과 가격에 관해서는 좀 정확하게 공시를 하고 산업이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회의 경우는 더 심하더라고요. 회요? 예, 네. 그렇죠. 이 생선을 원래 이제 킬로그램 뭐 그램으로 이제 재서 가격을 매기거든요. 네. 1kg당 얼마. 그럼 2kg짜리 뭐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를 실제로 이제 회를 떠서 접시에 올려놓은 그램이 사실 가격에와는 연동돼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생선을 처음 이제 무게를 달았을 때와 접시로 나왔을 때의 그 어떤 비율을 가지고 수율이라고 하는데 대략 이제 잘 뜨시는 분들은 60%까지 수율이 그래요? 나오고 잘 못 뜨면 이제 40%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4, 60%인데 최근에 이제 뉴스에 나왔던 어떤 한 케이스가 이제 2kg짜리를 샀는데 집에 와서 이거 달아보니까 240g밖에 안 나오더라. 뭐 이런 이제 이슈가 돼서 아마도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물가가 사실 지금 계속 많이 올라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물가가 오른 데는 환율 영향도 있습니다. 최근 환율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환인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지금 등장한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있는 용어인가요? 그 용어 자체는 제가 처음 들어보긴 했습니다만 당연히 이제 그 환율에 따른 수입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 수입제 가격이 이제 우리나라 전반적인 물가에 전가된다는 이제 경로는 이제 학술적으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있고요. 그거를 실제로 이제 좀 통계 실증 분석을 한 것이 최근에 이제 KDI 연구 보고서로 나왔습니다. 제가 잘 아는 이제 똘똘한 그 후배 박사님이 쓰신 건데요. 네. 그 재밌는 결과인데 이제 환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같은 분기 소비자 물가는 이제 0.04%포인트 오른다라는 어떤 이제 실증 관계를 이제 결과로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심증적으로 환율 때문에 수입제 가격이 올라서 물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것을 실제 보여준 그런 보고서의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하긴 생각해보면 의류, 뭐 커피, 뭐 육류, 그러니까 소고기, 뭐 라면, 뭐 기름값 지금 안 오른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의식주 전반에 이 환으로 인한 물가 인상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수입품에 관해서는 뭐 직격탄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커피 관련해서는 전년 대비 무려 15.6%나 상승을 했고요. 고등어는 11%, 라면도 이제 밀가루 수입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7.3%, 수입 쇠고기 당연히 수입품이니까요. 5.3% 올랐고요. 여성 의류도 한 4.7% 정도 올랐습니다. 수입차도 최근에 다시 5%까지 상승폭을 확대했는데요. 이 기간에 평균 물가 상승률이 2.4% 내외거든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이 정도로 높은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보인다는 것은 환율로 인한 추가적인 효과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정부는 물가에 좀 가장 예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환율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수출 기업도 그렇게 압박을 한다면서 달러 빨리 팔아라? 예, 당연히 이제 달러에 대한 가치가 상승할 거라는 또 전망 때문에 더더욱 달러를 이제 창고에다 쌓아두고 저 외환 시장에 풀지 않는 그런 기업들도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외환 시장에 있어서 달러의 수급 조절을 위해서 정부가 기업들에게 좀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사례가 됩니다. 그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감원도 나섰어요. 금감원은 이 환율, 이게 서학개미가 좀 환율을 올린 경향이 있다.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는 증권사들의 실태 점검에 또 나선다고 해요. 네, 뭐 최근에 환율이 일단은 뭐 올라간 이유는 이제 근본적인 원인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특화된 원인으로 잡히는 게 하나가 방금 말씀 나눴던 이 큰 기업들이 사실은 환전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 기업들은 사실은 환율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지금 환전하면 바보가 되는 거죠. 더 기다렸다 환전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서학개미라고 하는 이 소식 민간 사이드에서의 사실 이제 해외 자산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것도 사실 원인으로 잡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은 사실은 국내 시장에 대한 매력도라든지 국내 경기 성장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좋은 투자처를 찾아 떠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 대책은 국내 시장으로 자금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시장의 매력도를 올린다라든지 국장 투자가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첫 번째인데 이제 감독 당국에서는 오히려 이제 서학개미들이 환을 바꿔서 해외로 투자하다 보니까 증권사들은 사실은 전날에 있었던 환율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괄해서 정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시에 환 관련한 수요가 몰리니까 그게 환을 자극한다라고 하니까 증권사들을 불러가지고 네. 이거를 시간 하루 종일 벌리든지 아침에 바로 팔지 말아라. 그렇죠. 정산 관련한 툴을 좀 개선해라라고 하는데 그럼 그 손실은 사실은 증권사가 바로 떠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민간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내용이라 뭐 협조 요청 정도로 보는데 정부의 고육지책으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수용성이 높은 얘기는 아니다라고 비판을 좀 사고 있습니다. 네, 고환율이 여러 가지 또 정책,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여기까지 전화드리겠습니다. 김태봉 경제학과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